안녕하세요. 리츠 유캔업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8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든든한 저점의 신 업사부님과 미남주식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게요.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이슈인 상태라서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주시장도 엉망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오늘 좀 마음이 아픈 장이기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요. 일본도 다른 그렇고. 데는 중국도 조금 안 아니 좋아하는데 근데 중국은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 그게 아니라 있지만은 중국이랑 우리만 이렇게 나쁜 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한민 동맹이라네. 그러니까요. 우린 미국이랑 사이도 동맹인데. 그러니까. 네. 지금 들어와 주신 여러분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님. 데일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래도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날씨가 추운데 오늘 장도 좀 춥고. 아침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그 괜찮았어요. 11시 딱 넘어가면서부터 세상에 뭔 일이야 막. 이거 뭐야 뭔 이게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해졌다. 2시 넘어가니까 확정. 그니까요. 갑자기 승리 선언, 소감 발표 이런 거 6시에 하더라고요. 소감 발표. 네. 근데 이게 뭐 어차피 우리가 약간 예상을 좀 했는데 네. 약간 주말 동안에 그 사전 투표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혹시 이랬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한 2주 전부터 2주 전 정도부터 트럼프가 된다. 이미 그 그러니까. 도박사들 이게 음. 그냥 우리가 흔히 노름꾼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정보들을 다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 돈 쓰는 놈들 이게 아니 그리고 나는 사실은 네. 그래 뭐 트럼프 이기는 건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죠. 근데 뭐 다들 이제 정말 초박빙이다. 알 수가 맞아. 없다. 한 4일에서 5일 걸린다. 네. 그때 바이든 때도 한 3일인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더 걸릴 수 있다. 더 걸리기 무슨 개표한 게 4시간 만에 5시간 만에 트럼프 그러니까. 당선 유력 이러고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땅덩어리가 이만한데. 그러니까 와. 거기다가 레드 스윕. 그니까요. 하원, 상원 다 공화당. 네. 공화당. 아까 뭐 사원은 못 봤는데 하원도 거의 뭐 쓸어가는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네. 오늘 이제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풀어나가야 아마 될 우리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야 이거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시장은 꽤나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맞아요. 막판에 조금 땡기긴 했는데 네.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을 그냥 차분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늘이 무너져도 네.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쏟아지는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뭐 방산부터 시작해서 네.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수혜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또 왜냐하면 금융주나 이런 것들은 뭐 국채 금리가 올라서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관세를 안 내는 산업 그러니까 즉 수출이 아닌 내수죠. 그쵸. 은행은 그렇죠. 내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은행주들도 한 맞는 종목 정도는 꼭 갖고 가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빠질 때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 말씀이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사부님이 음.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근데 구멍이 너무 작어. 너무 비를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멍을 들어가도 이 떨어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우 마음이 아프실 많은 분들이 오늘 힘들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대선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승복 그 선언만 하면 끝나는 상황일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정치권도 영 시끌시끌해서 많이 시끄러하죠. 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늘천 구멍 공. 이걸 기대하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 뭐, 솟아날 그- 구멍 콱 막아버려야 돼. 뭐 나는 미륵이 있느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네.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네. 한미 동맹이라며.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주변의 동맹국은 다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빠지냐고. 진짜로 아까 우리가 그 단체방에도 제가 차트 낮에 네, 낮에 올렸지만 올려주셨어요. 딱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11시쯤에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 맞아요. 뉴스 나오는 순간 나스닥이 1%훅 올랐어요. 지금은 1.6%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근데 하필 그때 우리나라는 네. 보시면 분봉을 딱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5분봉으로 보시면 딱 11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야. 12시에 그리고 완전 작살났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아침에 거의 1% 상승하고 있어요. 맞아요. 1% 상승하고 있었는데 딱 11시가 되는 그 기점부터 순간부터 쫙. 2시간 만에 마이너스 1.5%까지. 어.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가 넘나요? 3.5% 정도의 그러니까요. 하락이 나오면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 플러스를 좀 줄이면서 마감한 게 아니라 낙폭을 이렇게까지 빠지면서 그래서 뭐 2차 한숨밖에 안 전지가 나와. 네. 거의 뭐 오늘 초상집이었죠. 완전 대부분, 지옥행이었어요. 많은 네. 기업들이 한 7, 8%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빠졌고 네. 그런데 반도체는 왜 또 빠졌는지. 아, 그러니까요. 반도체 아침에 좋았거든요. 반도체가 왜 빠졌을까? 반도체 뺏어간다고. 아니 이게 또 어쨌든 삼성도 네. 텍사스인가요? 거기다가 공장 짓고 한 60%까지 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든 말 믿고 네. 한 13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주겠지 하는데 트럼프가 한 푼도 안 줘. 이거 해버린 거지. 푼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뭐야?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거기도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있고 이제 각 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각 주에서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작아요. 그 보조금은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어쨌든 요번으로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선을 다 또 할 수가 없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각 주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믿고 자기네들 이제 공화당이 또 이제 다음에 어쨌든 한번 더. 공화당으로서는 네네.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야, 트럼프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거는 넌 너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좀 투트랙으로 가야겠다라는 네. 부분들에서 아마도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어쨌든 당장은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 적극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보조금을 못 받게 생겼으니 참 깝깝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든 해리스든 야 반도체를 비롯해서 미국 거야 원래 좀 뺏어 와야 돼 다시. 이거 너네들이 도둑질한 거야. 약간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는 거. 특히 맞아요. 트럼프가 심하니까. 네, 트럼프 심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환율이 확 튀었어요. 1,400원까지 1,400원을 튀었는데 이게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워낙 약세가 되면 수출자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네, 이제 부분들이고, 되려 일본은 지금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은 엔캐리 청산 또 공포감이 또 살짝 들어오는 찰나에 일본은 많이 안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걔네가 이제 약세가 되면서 되려 일본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그 BOJ에서 지난 BOJ 며칠 전이었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BOJ에서 그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하면서 올리겠다. 금리 인상하기는 할 건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어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그 문구를 뺐어요.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우리가 그 기준이 돼버리면 하겠다. 네, 이건 네, 아마도 네. 12월에 또 있거든요. 12월 19일 날. 네. 그래서 그때 그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르겠다. 가능성도. 예, 근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엔화가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 부분에서는 이제 걱정이 됐던 예, 상황이었는데 그게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그나마 일본 증시 조금 올라가는. 근데 중국은 뭐 당연히 예, 미중 중국은 갈등. 네네 사이가 안 좋다 보여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 히토류 같은 거 네, 네, 네. 그런 게 또 올라갔거든요.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너무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도 저는 있었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또 근데 이게 너무 민감했느냐 음. 아니면 한 방에 더 남았느냐 하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끝났어요. 276석 가져갔어 지금. 아, 그러니까 270석을 가져가면 71석인가를 가져가야지 네.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기준이죠. 이 상원 지금 51석 공화당 끝났어요. 네, 네. 이제 하원인데 하원도 지금 민주당이 177이고 공화당이 201이에요. 아. 그럼 공화당은 17석만 더 가져가면 장악하는 거야. 그럼 레드 수입이 되는 거죠. 네. 상하원까지 사기다. 다 가져가는 네. 거야. 그러면 트럼프의 마음대로 그 법안을 해도 쥐락펴락. 다 통과 그러니까요. 가는 네. 거죠. 어. 특히 정권 초기에는 네.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센 거잖아요. 그쵸, 물론 한 2년 그쵸. 정도 세죠. 미국은 뭐 연임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기가 강한 건데 이번에는 연임이 아니잖아요. 네, 반임이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반강제적인. 네. 그러면은 좀 더 이 앞에가 좀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정도는 엄청나게 파워가 강할 거고 네. 그때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음.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업사부님이 트럼프가 연임을 못하기 때문에 좀 지방자치가 각 주가 좀 자기들의 의견을 좀 더 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다. 왜? 연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후계자가 돼야지. 샤바샤바 해가지고.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 어.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오, 고를 수도. 오히려 더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요.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바이든이 실수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 될 때 나이 이런 거 따지니까 나는 단임만 하겠다. 연임 안 하겠다 했다가 그렇게. 연임 나온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네. 노역이다 이런 욕 맞아요. 얻어먹은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네, 나올 때 마음하고 거야.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바이든은 난 연임 안 하겠다. 트럼프만 이기고 다시 미국 세우고 오겠다 했는데 연임 노력 시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게 후계자고 네. 완전 이게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으니까 음.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이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가져갔으면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마음대로 고조금 폐지 못해 네. 할 수 있지만 그냥 폐지 하면 끝이고 이게 말이 안 우리나라가 돼. 어저께 방위비 네네네. 그 5년치인가 4년치를 미리 계약을 했어요 어저께. 원래는 한두 달 뒤에 해도 되는 건데 네. 그거 하면 뭐하냐고 사인하면 뭐하냐고. 트럼프가 한국 돈 많아요 돈 내놓으세요 더 10조씩 주세요. 해버리면 난감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충격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으로는 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야씨 이참에 어쨌든 거기 뭐 참모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그 핵무기를 네. 뭐 해갖고 그럼 미군이 철수를 해도 어쨌든 일본에는 남아 있게 될 테고 그쵸. 멀리 네. 가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래도 오히려 그게 또 어쨌든 북한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거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억제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핵무기가 없으니까 지금 저놈들이 자꾸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요. 말도 세게 하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아 진짜 한 몇 년 힘들 거 좀 각오하고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제재를 가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라면 차라리 뭔가가 우리가 대가성이 뭐 해고 약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답답하니까 사실은. 그쵸. 예, 우리가 북한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네.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만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중국, 러시아만이 아니에요. 일본도 그쵸.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비대칭성, 핵무기 우리 핵무기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진짜 진정한 그 군사 강국이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행복이 그 차 뛰고 포 뛰고 전부 다 핵무기 내려놓고 위험한 얘기 하지 마. 우리 채널 없어져. 조심해. 너무 위험해졌어 이제. 아무튼 트럼프 당선되고. 아무튼 핵무기 없이 붙자. 네. 그러면 우리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1대1로 붙었을 때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라도 중동에서도 잘자, 형. 다 그만해. 쓸어버릴 수 있어. 자, 그럴 정도인데 그놈의 핵무기가 없어요. 저희 이제 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자 오늘의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들로 종목 이야기로 차리고 살짝 네네. 여쭤볼게요. 종목 이야기, 네. 시장 이야기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네 업종별로 수급만 봐도 좀 쏠림 현상이 심했던 것 같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제일 셌죠. 네,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지를 오늘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는 이때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네. 이것을 그러니까 실행력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 그쵸. 네, 그건 진짜 인정. 공약을 했다. 네. 공약을 가장 많이 지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한 말은 다 지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협의가 없어? 협상 여지가 없어? 아 그리고 내지는 그 말이 그 공약이 다 자기한테 유리한 공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쵸? 말 맞다나 우리 그 국방비 요거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한국 그동안 너무 거짓했어. 그게 자기가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기어이 우리한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네. 기타 이제 등등등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나서 가지고 전쟁 끊을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분명히 러시아가 이 장악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갖고 갈 확률이 높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이 무기 지원이 없으면 그냥 끝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테고 대신에 그래도 야 그냥 너네 죽어 이럴 순 없으니 너네 재건에 대해서는 돕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너도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뭐 잘 알고 계시는 SG 그다음에 이제 네, 스텔텍 뭐 등등등 많죠. 나는 근데 사실은 트럼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예. 솔직히 말하면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 돈을 제일 많이 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과연 미국이 그 재건 사업에 다른 나라의 콩고물 얼마 줄까? 그리고 난 솔직히 원전도 체코 원전도 이번에 체코 법원에서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가 제동 걸었는데 닥쳐 하고 어이. 했는데 트럼프가 야 니들 뭔 소리야 다시 해. 그러면 체코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러시아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로 난 재건주가 네.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물론 주식이라는 게 꼭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걸 따지면서 오르진 않지만 네네네. 한 번 정도는 생각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면 돼요. 어떤 거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기 전에 후딱 먹고 나오면 돼.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시간이 길어지면 네. 진짜로 그런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트럼프가 언제 또 마음이 팍 바뀌었고 그렇죠. 왜 우리가 해줘야 돼? 우리는 우리 알아서 미국만 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주의를 고립주의라 그래요. 네. 과거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었는데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요번에 무언가가 그 미국 정치의 트렌드를 완전히 확 뒤바꿔 버리는 기존 정치였던 방식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될 만한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지금 당장은
자기도 지금 바로 대통령 취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정도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후딱 먹고 그리고 나서 바뀌면 또 여러분들 계속 이 방송을 보시면 돼. 그래요. 그죠? 후딱 월요일, 언제 수요일, 팔지도 알려주실 월요일, 거예요. 수요일 네. 라이브 계속 보시면은 저희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됐던 뭐가 됐건 지금 그렇게 수혜주 날 앞시고 오늘 강세를 나타낸 종목들은 그나마 조금 더 갈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네, 네.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아. 왜냐하면 오늘 1억 넘었거든요. 1억 300 뭐 네, 이렇게 뛰고 또 비트코인 네. 기준으로. 네. 근데 그 트럼프 어떤 정책이라 그 얘기라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또 이런 걸 본다면 미국이 가상화폐에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을 네.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금처럼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거 자체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네, 요소가 네, 네.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되게 친화적 후보죠. 대통령이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테슬라 그 뭐냐 일론 머스크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이 조금 더 규제가 더 많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한 번은 또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는 게 네. 해리스도 그 자기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코인 투자자가 원체 많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들의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는 아주 전통적인 미국인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흔들리거나 흠집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과연 이제 다음 대통령은 안 하는데 네. 자기 이번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거는 또 조금 나중에 가서는 막상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조금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미국 자체에서의 뭐 디지털 화폐 얘기도 나오기는 하니까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예의주시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그 말을 한 것들이 내가 비트코인을 다 이렇게 사갖고 미국의 부채를 다 털겠어.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에도 한 10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말은 일단 그렇게 했지만 또 때로는 너무 과하게 질러놓은 것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말들은 지킨다고는 하지만 맥락적인 부분에서 네. 내가 뭐 멕시코 국적 막아가지고 이민자 막겠어 뭐 이런 것들은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흐름을 보세요. 이게 최고가를 찍고 이제 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중간에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꺾일 수도 그러면 있고, 네. 되려 트럼프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은 자기가 또 생각하는 대로 확 가버리면 그렇죠. 야 저거 어떻게든 치워버려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 조금은 이제 그 점도 한편으로는 네. 생각은 하자. 생각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들 뭐 궁금해하시는 방산주들. 맞아요. 방산. 방산주 방산주는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더 호재는 맞아요. 왜 네.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는 방위 분담으로 10조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간. 그러니까요. 연간 10조를. 근데 이번에 이제 계약 맺은 게 1조 3천억인가 1조 얼마 그 초반이거든요. 네네. 그거서 이제 매년 한 5%씩 지금 음. 증액하는 걸로. 근데 트럼프가 때려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방위비를 줄 수밖에 없겠죠. 네. 주되 영원히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지. 10조를 미국한테 주느니 매년 10조씩 무기를 그거죠. 충당을 하면 어. 과연 무엇이 유리할까 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수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지 못하겠지. 하지만 주면서 이쪽에서 무기를 엄청나게 또 쌓아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우크라이나 야 니들 알아서 해. 지금 바로 트럼프가 그때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유세 기간에 그 나토 바로 탈퇴하겠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극단적이야. 이게 말이 돼 하겠지만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바로 했어요. 물론 좀 다르긴 하지. 네. 좀 다르긴 한데 네, 다르긴 네, 한데 네, 네.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무기 이제 지원 안 하겠다. 근데 니들이 계속 하게 하라고 압박하면 우리 나토 빠지겠다 해도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충분히.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지언정 그 주변에 체코라든지 예. 폴란드라든지 예. 이런 나라들은 두려운 거지. 그쵸. 그럼 무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가져가야 되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야 우리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줄 수 없어?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말 조심해야 돼. 뭐요? 우리 이제 싸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싸게가 어디든 썰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스라엘이 일하는데. 지금 웃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네타냐후 한 명 아닐 거예요. 지금 아주 예. 젤렌스키는 지금 술 처먹고서는 지금 네. 울고 있을 거고 네. 네타냐후는 씩 웃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푸틴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도 어찌 됐든 조금 이쪽은 지정학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정말로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내 국가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네. 해외 수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주가로 바로 올라간다는 말은 못하지만 네. 분위기는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더 무서운 거죠. 이때까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던 국가들 옆에서 네. 좀 도왔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폴란드가 될 수 있겠고 네. 이제 그런 국가들이 러시아가 또 푸틴이 물론 이제 여력이 지금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동안 무기도 상당히 많이 소진되고 병사들의 그 부분들에서 푸틴도 북한의 김정은도 가장 무서운 대상은 군인 아들을 둔 엄마들. 근데 이제 전사했어. 네. 왜냐면 이제 러시아는 그래도 출산율이 조금 나은 것 같지만 북한도 저출산이에요. 네. 북한도 아들이 하나야. 근데 아들이 하나 이거 막 이런데 갑자기 어딘가에 끌려가 갖고 죽었대. 네, 그러니까요. 죽었대 그냥. 그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아무리 체제가 어쩌고 해도 엄마는 엄마야. 그래서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달래기를 푸틴도 막 했거든. 막 그 엄마들을 막 달리려고 네.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쉽지는 않겠지만 위협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 여러 그 국가들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다음엔 우리 차례일지 모르니 빠르게 어떤 그 상황들을 네. 무기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가장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옆에서 그 막 싸움을 걸어, 막 그래갖고 이제 우리 유시영 본부장하고 막 싸워. 그러면 우리 소연 씨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주면은 좀 덜 무섭겠죠. 그쵸. 내가 없으면 바로 여기 붙어갖고 옆에서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운데, 네. 무너져버리고 네. 폴란드 무너져버리면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그 서방 국가들이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무서운 네. 거거든요. 어쨌든 잠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혹시나 트럼프가 나토 혹은 탈퇴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지금까지의 방식을 상당히 많이 뒤바꿔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확 줄이면 당연히 다른 국가들의 국방 어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나토 국가끼리 몇 % 이상은 무기를 사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그게 될 거냐? 안 된다는 거죠. 택도 없다는 거죠. 네. 빠른 시간 안에 안 돼.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빠르게 무기들 특히 이제 무기도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 네. 그 다음에 그 자주포 K9 네, 자주포 네, 같은 그런 방어용 무기를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네.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 진영쌤님께서 질문해주신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네, 찾아보면서 그래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요번에 이제 분할했어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LRG 넥스원,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공격용 무기라 하더라도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런 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 시스템 이제 얘가 많이 못 올라갔으니까 얘도 이제 키 맞추기 하는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도 이제 뚫리면 갈 수 있어요. 네. 요거 이제 전투기부터 시작을 해서 헬기. 뭐 등등 많습니다. 풍산 지금 가장 많이 탄약이 소모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방산주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냐는 아닌 듯 해요. 이대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닐 듯하고
그래서 다시 채워놔야 되겠죠. 그죠? 네. 전쟁에 소비를 한 국가들은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되고 이번에 봐보니 현대전이 빠르게 끝나지 않는구나. 러시아도 아주 오판했던 거예요. 크림반도를 그냥 밀고 들어갔더니 장악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와 하고 들어가면은 겁먹어서 딱 될 거야라고 판단을 오판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졌던 1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력이 매우 약해지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너네 소진돼서 죽어라. 지금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방산 종목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러면 유창희 본부장님 어떤 종목? 저번에 휴니드도 말씀해 주셨고. 휴니드는 이젠 아니에요. 짧게 보는 거고. 네. 큰 애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큰 애들이 갈 네, 수밖에 오늘 없는. 큰 애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큰 애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애들로. 근데 제가 뉴스를 하나 봤던 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방산 종목 쪽으로 눈이 돌아가니까 국내 방산 종목들이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시스템이 달라. 걔네는 미국은 공격용이에요. 현재 타격. 그쵸. 우리나라는 방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겨우겨우 풀어줘가지고 1,200km인가? 뭐 800km인가 날 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걔네들은 5,000km.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네. 수왕 부왕.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방어용으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많이 쐈어요. 그걸 요격하거나 네. 혹은 뭐 우리나라 요 앞에 가까이에 있는 온 애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무기라서 이게 체계가 완전 다르죠. 가격도 달라. 네. 걔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차라고 쳐요. 네. 전차 하면 또 저기 독일 전차가 최고거든요. 예, 유명하죠. 얘네 가격하고 우리 K2 자주 전차하고 가격이 달라요. 훨씬. 네, 달라. 그리고 이 시스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음. 미국의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쓰긴 쓰겠지. 지금도 미국 무기가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인데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그 한 가지만 더 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우리 유차현 본부장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체계가 달라라고 네. 하는 게 정말 실제로 무기가 다른 게 뭐냐면 네. 미국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무기하고 경쟁하게 냅두겠어요? 절대 안 아니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투기도 KF-21이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4.5세대 뭐 5세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정면으로 우리 기술력 된다고 그걸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걸 가만히 두질 않아. 그쵸. 절대로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네. 그 뭐냐면 우리가 100%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부품을 수급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방해를 네,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급 이런 거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 훈련기 같은 거 보잉에서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네. 영 안 뜨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안 할게. 너네 할 거 해.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차 탱크는 미국의 에브라함 M1A1이라는 전차가 세계 1위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안 만든대요. 미국 입장에서는 탱크가 필요 없어. 전차가. 네네네. 네, 전차가 필요 없어요. 왜? 위에는 캐나다, 걔네하고는 전쟁할 일이 없어. 그렇죠. 양 옆으로는 바다예요. 네. 밑에 멕시코, 얘네가 함부로 쳐들어올 리가 거의 없어. 그쵸. 그러니까 지상전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공중전, 전투기나 오히려 미사일이나 이런 항공막, 네, 바다 쪽에서 네.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K2 전차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자주포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종류가 좀 다르다. 한 번에 내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약간의 이걸 꼼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매우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게 현무 5라는 게 요번에 현무 파이브. 국군의 날 때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거리 제한 있어. 근데 요게 그 탄두 끝에 탄두가 5톤에서 8톤이라는 거예요. 엄청 무겁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야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빵 터져. 뚫고 들어가서 빵 터져. 자 만약에 탄두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 엄청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예. 탄두 요거를 이제 어. 군사 그쪽에서는 네, 네. 제가 그걸 되게 자주 보고 자주 공부하고 하는 편이라서 확실히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도 네.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한 3개월 정도면 안에 그냥 만들 수 만들면 된다. 있고. 근데 진짜 준비를 딱 하면 일주일 안에도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미국의 방해와 뭐 그렇죠. 뭐 압박으로 어떤 인해. 분들이 이렇게 그치, 뭐 그거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암살당하기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안 읽어봐서 몰라요. 뭔데요? 김진명 아는 작가님인가? 게임밖에 모르지. 옛날 거 있어요. 김진명 네. 작가님이 아마 무궁화꽃이 나 피었습니다라는. 중학교 때 엄청 네. 인기였어요.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진짜로 모여서 그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분들 그때 생존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증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준비를 따로 뭐 또 해야 된다. 만들지는 않되 네. 최소한 후배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전수가 왜냐면 전혀 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그렇죠. 그냥 차근히 전술을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북한이 정말로 어떠한 도발을 했다. 핵무기를 만약에 썼다. 그러면 진짜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뉴욕이 폭파할지도 모르는 얘네도 탄도간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과연 쏴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프랑스의 샤골 드골 샤를 드골 네. 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네 우리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냐? 그리고는 우리는 핵무기 만든다고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테지만 네.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공격을 당했어. 네네. 근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핵무기 보복을 안 해줘.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지.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만들 수는 있으니까. 그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뭐 근데, 오늘 좀 얘기가 그러니까 거시하긴 한데 왜 그래? 선을 지켜. 방산 얘기가 왜 기승전 원전으로 핵으로 가? 하지 마. 최근에 채널 핵 맞아. 그러지 마. 아무튼 근데 자 끊고 그래서 또 아이고, 이제 더워라.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따 또 빠진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또 먼저 또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또 전력 인프라. 변압기도 예. 오늘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늘 뭐 변압기 네. 뭐 효성중공업 4%, 산일연기가 아. 산일연기 뉴스가 나왔죠. 네네네네. 미국 쪽으로 맞아요. 그동안 미국이 뚫었다. 네. 회사가 이제 16% 올랐는데 맞아. 어쨌든 이제 에너지 인프라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미국이 야 우리나라에 공장 다 들어와 하는데 전기가 없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력이 인프라 필요하죠. 네. 깔아줄게 하는데 미국이 중요한 거는 변압기를 못 만들어요. 안 만들지. 네. 아까 무기 같은 거 네, 얘기했던 네,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변압기라는 이런 거 수출이 당연히 잘 될 수 있다. 물론 그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프라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올라왔는데 다만 좀 가격적인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이 지난 여름 가격대까지 다 올라온 거라서 그 음.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지. 그렇죠. 사실은 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갑자기 오늘 피눈물. 피눈물 흘리시는 좋았다가도 분들도 어이구. 한 게 있으시죠. 근데 네. 저는 너무 여기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가 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올랐었어요. 아. 플러스 출발했다가 네.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바람에 장중에 마이너스 11%, 종가상은 8.7%,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11% 빠지 거의 12% 하락한 거거든요. 불과 몇 시간 몇 만에. 시간 만에 진짜. 몇 시간 만에 오 마이 진짜로 갓. 2시간 뭐 네. 이 정도 만에. 근데 CS 윈드가 이제 10월 29일에 네. 2,300억 정도 미국의 파워 그 풍력 타워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미국 기업 풍력을 못 설치하게 할까?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막 뭐 친환경은 쓰레기다, 막 신재생 쓰레기다, 막 이러잖아요. 대신에 이제 보조금이 좀 문제가 될 수 아, 있겠죠. 보조금은. 보조금 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이 사실은 이게 바이든 때 주가가 못 갔어요. CS 윈드가. CS 아, 윈드가 바이든 네. 정부 들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연봉을 보면 2021년도에 10만 원까지 가던 주가가 네. 지금 5만 원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최고점 대비 반토막 마이너스 50%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
바이든이 되고 나서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랐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대부분 자금 대규모 조달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금리가 오르니까 투자를 자금 조달이 네네네, 안 된 안 거야. 되니까. 네.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투자가 안 되다가 최근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투자가 다시 재기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보조금 영향도 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그 풍력 단지 하고 있는 게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 없애라는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짚고 그렇겠죠. 있는 부분들에 네네네네.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실적은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린다라면 네. 사볼 수 있다. 아, 그런 그런가요? 생각하고 있고 오. 또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뭐 월요일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네. 해리스가 되면 일론 머스크는 철커성 할 수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봤어요. 네. 왜냐면 돈을 막 뿌렸잖아. 그쵸. 뭐 10억? 10억 매일같이 아이고야. 한 명 단청되면 근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네네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대놓고 전기차를 막 이러기도 애매하겠죠. 그럴 수도 왜냐면 있죠. 테슬라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일론 머스크의 주력 공장이 다 텍사스에 있어. 아, 텍사스. 네. 오.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그렇죠. 거의 텃밭이죠. 네, 텃밭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네. 전기차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시절이 트럼프 정권이었어. 테슬라의 그 사업이 엄청 고속 성장한 거 트럼프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그렇다고 현대차 기아가 뭐 수혜를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의외로 그러니까 뭐 보조금 여부를 떠나서 그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리고 것보다는. 이제 뭐 트럼프가 네. 됐다고 해서 전기차가 없어질 것인가? 그건 네.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럼 미국이고 네. 유럽은 계속 전기차 보조금 계속 증가시키려고 네, 하고 네, 있고 네.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쨌든 2035년인가 그때부터 내연기관 차 못 팔게 하겠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연장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세는 안 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출렁거린다라면 한 번 사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좋은 것만 보지 말자. 아까 업사분이 말한 것처럼 네. 뭐 가상화폐 이거 의외로 트럼프 때문에 안 문제될 수도 수 있다 있다. 말한 것처럼 네네네. 우리가 좋게만 본 게 오히려 분 때문에 예. 이제 분이 되었군요. 그 분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안 좋게만 보고 있었던 것들이 피해주라고 해서 급락이 나온 기업들 한 번 더 급락이 나온다. 만약에 오늘 레드 수입됐다 그러면서 내일 네. 한 번 더 출렁거린다. 네. 나는 한 번 정도 사볼 만하다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 출렁이면 사볼 만하다. 그래서 네. 물론 이게 사서 4년 내내 오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정책이 나온 것도 없고 네. 뭐가 쭉 간단 말 못해요. 지금은 대선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종목을 본다라면 그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너무 오른 게 오히려 조종받고 너무 빠진 게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네. 오.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 네네. 선반영.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빼타컴플리 확정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에 네. 의한 부분에서 그래서 주식은 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팔자. 이제 뉴스가 됐죠 이제 네. 그죠? 이제 완전 확정지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는 그냥 그건 늘 살펴야 돼요. 지금 이제 참고로 네. 환율이 네, 환율 얘기해 지금도 주세요. 지금 네. 1,400원이 끄떡끄떡 되고 어머머머머머. 있는 중이거든요. 네, 1,400원. 지금 딱 1,400원. 순간 또 지금 1,400원을 딱 올려놨습니다. 올라왔네요. 터치했네요. 그래서 오늘요 시간상으로 1,400원을 딱 찍었을 때가 한 12시쯤이에요. 1,400원을 먼저 찍었을 때가. 네. 12시인데 12시 정도부터 우리 시장이 쫘르르르 밀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코스피 이건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와르르 12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네. 마지막에 좀 되돌리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도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
1,400원 가니까 음. 또 워낙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방어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조금 내려왔다가 하는데 이거를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400원 이상 가면 우리 시장은 최소한 일단 우리 시장은 발작을 좀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취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비중 조절이랄지 혹은 환율이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주식 시장보다 큰 게 환 시장이고 네네. 원자재 시장도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가. 그다음에 채권 금리도 그러면서 4.4 수준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더 가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게 원래 가던 것들 무조건 트럼프 됐으니까 하고 더더더더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었다가 수렴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여기 다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지금 사실 걸리적거리는 자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한번 2016년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2016년에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그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요 날입니다. 요 날 당선됐다고 쫙 밀렸어요. 네. 쫙 밀렸다가 흔들렸어. 마지막에 땡겼죠. 네. 오늘하고 비슷하네? 오늘하고 비슷하네? 그 다음 날 갭상승 틱 올라간 거예요. 뭐죠? 요 다음 날 양봉 네. 만들면서 틱 올랐다가 그리고 통통통통통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를 횡보를 했는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죠? 주식 시장에서 정책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경제와 정치를 띄워놓고 생각하면 안 네. 돼요. 근데 우리 가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면은 무슨 주식 방송에서 경제 방송 얘기하다가 무슨 정치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죠. 없습니다. 네. 정책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이 민주당 정책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트럼프는 좀 더 한 발짝 더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책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저런 기존의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횡보하거나 약간 더 밀리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 사례에서도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이 그 이후로 흔들림 다음에 쭉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아까 거긴데 네. 한 달 행보하다가 나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쭉. 트럼프 정책에 네. 맞는 종목들 중심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뭐 저 때랑 지금 그러니까 딴지 관련 뜻이 아니라 뭐 저 똑같을 때랑, 수는 없겠죠. 지금은 달라진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종합주가 지수가 못 간다고 해서 종목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사실은 지난 2010년 9년부터 2017년 8년까지는 박스였어요. 계속 상단이 한 2200 가면 다시 한 1800, 1700 정도 떨어지고 다시 또 한 2000 넘어서 올라가면 또 한 1700, 한 1900, 1800 오고 네.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빠지면 사면 돼. 오르면 팔면 돼.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사이클로 돌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횡보가 네. 길었죠. 네. 그래서 저 때는 진짜로 정확하네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저 때가 더 재밌었어.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아까 왜 저 때랑 그 2016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냐고 말하는 건 삼성전자가 그때만큼 힘을 못 낼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삼성 주가 지수가 오르면 삼성전자 사면서 막 올라갔고 네네네. 주가 지수 떨어지면 삼성전자 팔면서 쭉 빠졌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예전 같지 그 정도의 않잖아요. 역할을.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전만큼 못 갈 수 있다. 음. 하지만 기회가 오는 종목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걸 잡을 수 있다는 말은 못해요. 네. 분명히 어떤 섹터는 10배 가는 것도 있고 뭐 5배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생 시장에서 보면 네.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렇죠. 오늘 같은 설명해 경우 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풋옵션이 하나도 못 올랐어. 오히려 풋옵션이 막 마이너스 완전 작살 네네네. 났었거든요. 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프리미엄을 쭉 뺀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일부터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프리미엄을 쭉 빼는데 차월물도 많이 빠졌어요. 차월물도 가격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뭐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뭐 음. 당월물은 좀 리스크함이 좀 있지만 차월물은 때를 잘 잡으면 아까 업사분이 말한 것처럼 그때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좀 횡보하고 이렇게 어떤 방향을 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이 만약에 12월 중에 나온다. 그러니까 11월 중순 이후에 나온다. 그러면 조금은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또 이제 방송하실 거니까.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또 해주실 테니까요. 어제 이미 제가 좀 그랬어요. 이제 네. 아마 내일부터 변동이 좀 커질 거고 음. 움직임이 나오니까 하는데 급반전되는 상황도 또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기회가 총 3번 있을 거다. 3번. 이번 주. 네.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한 번 더. 그리고 12월 중순 넘어가면 기회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12월 중순 넘어가면 파생에서는 기회가 없어. 이제 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에서는 그래서 먹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수가 상관없어.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네. 뭐 지수 올라간 거랑 뭔 상관 있어? 내가 잡은 주식이 잘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별이 좀 필요하고 다만 지수의 흐름에 맞는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다르죠. 여기서도 작년 16년 때 이제 17년 넘어갈 때도 보면 12월 달 초반에 빵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지지부진해 버리죠. 네. 그럼 이때는 또 시세 안 나오거든요. 해가 바뀌어 또 이렇게 또 빵 한번 올라가죠. 이런 것들, 네네. 이런 움직임이 요번에도 반복이 되고 할 수 있고 거의 그 12월 중순 넘어가면 파생에서 재미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거의 대체적으로 드무네요. 네. 재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번에 현재까지 아직 시세가 크지 않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놈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더 막 눌렀다 싶을 정도로 오늘 풋을 와장창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옵션표입니다. 그냥 옵션표인데 네. 지금 이쪽이 풋인데 풋이 마이너스로 쭈르륵 갔죠. 근데 콜도 마이너스요. 당연히 콜 마이너스죠. 오늘 네. 시장이 네. 마이너스였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왜 풋이 마이너스냐? 그러게요. 엄청나게 푸이리를 빼는 그런 상황들이고 되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곧 터지겠구나. 가격을 찌부 이렇게 시켜놓으면 찌부찌부를 해놨구나. 그 뭐랄지 이렇게 용수철 스프링을 막 눌러놔 엄청나게 센 힘으로 팍탕 튀면 통 가듯이 그런 게 이제 역시. 나올 거기 때문에 비유가 네. 반면에 지금 왜 그러냐면 이미 너무 크게 터져서 8월달에 8월달, 뭐 9월달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다시 용수철이 힘이 모이는 게 필요해서 그래요. 절대 바로 안 줍니다. 네. 터지면 바로 다음 바로 안 줍니다. 점점점 사실 9월달도 컸어요. 네. 9월달조차도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부터 현재까지 저게 찌부찌부.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누른다라는 게 주가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야. 예술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네. 게 어딨냐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돈의 힘으로 전문가들만 아는. 돈의 네. 힘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르는 애들이 이제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한 얘기들 업종 종목들 얘기들이 많은데 그 반도체 얘기를 얘기 조금 해보죠. 살짝 반도체. 해볼까요? 오늘 네. 유일하게 반도체 얘기. 네, 맞아요. 엔비디아가 애플 제치고 시총 1위 1위. 자리도 되찾았고요. 이 영향이 또 SK 하이닉스 오전장에 3% 넘게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줄여서 1%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뭐 2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을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0만 원은 당연히 그냥 가겠죠? 20만 원은 왜냐면 오늘조차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네.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니 우리가 월요일날 얘기했구나. 월요일날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네. 저는 SK 하이닉스가 우리 노트북을 살짝만 앞으로 당겨주면 안 될까요? 요 노트북이요? 네네네. 쓱. 네, 저희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봐라 좋지 않냐. 월요일 날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 이게 네. 이 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고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요 앞방에 만들어진 요 갭 정도를 메꾸러 오는 정도 부분들에서 한번 걸리적거릴 거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가 올해보다 더 실적이 좋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고점을 넘어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할수 있다. 되지 않냐.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싸게 잡으면 좋으니까 누가 다시 이 구간에서 누가 싸게 잡을 것이냐. 그 싸게가 그 싸게가 아닌데. 그 싸게 아니죠. 어쨌든 누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네. 최대한 더 다시 싸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는 거거든요. 밀릴 때마다 사. 그냥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사부님이신가요? 아니, 돈 이제 있고 여유로운. 저는 솔직히 네. 이제 8월 9월에 좀 그렇게 했었었고 이제 그때는 고기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네. 10월 달부터는 이제 다른 것들 좀 보고 있고 10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다른 그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드렸죠. 네. 대표적으로 원자력과 원자력과 AI 소프트. 네, 엄청 이거 강조 많이 해주셨거든요. 종목으로 따지면은 그 솔트룩스.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가 오늘 아주 오늘 그냥 상한가에 네, 상한가로 오늘 딱 엄청 가는 강한 그런 흐름 부분입니다. 보여줬어요. 이거를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매일 공개 방송 하니까 네. 여기 이제 딱 돌파가 나오는 시점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방송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네. 이제 눌러줄 때 보자.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AI 관련된 소식들이 괜찮은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네네. 솔트룩스가 그 미국 그 기업 중에 구버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거기 최대 주주로 좀 있는데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 AI 기반의 네. 검색 서비스 구버의 프리뷰 버전을 공개를 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AI를 볼 필요가 있고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돈을 돈과 썼죠. 시간과 노력들이 네. 많이 투입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서 거품론 얘기가 나오는 건 뭘 건 보여줘야지. 그쵸. 이걸로 뭘 할 건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얼만큼 큰 돈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냐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국계 그 회사 AI 스타트업인 퍼블렉시티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네. 기업이 자금 조달했지. 자금 조달이 지난번에도 오픈 AI가 66억 달러 오픈 펀딩 AI, 성공해서 네. 저는 이제부터 원자력도 그래도 오, 볼 거고 네네네. 무엇들도 볼 겁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좋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기가 요인이 막히게 잡아주셨어요.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가 또 있어요. 하나 더. 네, 인공지능 그 기업인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인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네네. 오늘 팔란티어. 실적이 네. 좋았습니다. 오늘 맞아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전망도 좋아. 근데 여기 이 회사의 주 고객사들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아이코. 연방수사국 FBI, FBI. 국가정보안보국, NSA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민간으로 국가 얼마든지 기관이죠.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쵸. 야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기업들이 물론 실적이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조금 서비스하는 회사들을 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코난테크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다가 막판에 밀렸는데 나왔죠. 네. 코난테크도 테크노. 오늘 상한가를 오. 일찍 말았었어요. 네. 아침에 일찍 들어갔었다가 막판에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드론, 네네네, 인공지능 드론 기술. 네. 그러니까 현대 무기에 있어서 탱크도 중요하고 미사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드론이 정말. 가성비 값. 그쵸. 요즘에 그러니까 빠르게 더군다나 네.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무기가 오히려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드론이야. 근데 이게 일일이 사람이 하나씩 조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다음 여러분 드론 쇼 같은 거 보잖아요. 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막 장난 아니잖아요. 완전 멋있어요. 세계적인 기술을 네. 갖고 있어요. 중국에서 대규모 드론 쇼 했다가 다 추락했어요. 이거야.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지났죠. 네. 다 추락하고 수천 대가 다 추락하고 막 우수수 떨어지는 네. 모습들. 코드 뽑았나? 그랬나 보다. 아 코드 뽑았어요. 지나가는 애가 얼쿵 발 이 걸려가지고. 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너무 갑자기 웃겨.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데 네. 저희 그 아이가 왜 한 번씩 그런 바자회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유아 아이들 옷이랑 뭐 이런 용품 쭉 파는데 할인이 엄청나게 많이 50% 이상 80%까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가 갖고 이제 사가지고 줄을 서 갖고 계산을 하는데 컴퓨터를 일일이 찍어서 계산하잖아요. 어머. 우리 이제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어머 어떡해. 한 번 기다릴 때 30분 1시간까지 기다려고 계산해야 돼. 네. 근데 차례가 됐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있거나 없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가 그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렸네. 오 마이 갓. 한 36개월 정도 때? 드론 코드 뽑듯이. 그 갑자기 생각나네.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누가 있죠. 어떤 애기가 중국 아이가 중국 애기 이게 그럴 수 코드를 있구나. 뽑아버릴 수 있어. 네. 사람들 그럴 수 몰려드니까 발 걸려 얼쿵 발 걸려가지고. 우르르 떨어져. 자, 네, 드론 얘기.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AI가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드론이 해서, 프로그래밍 되고 네. 이제 알아서 공격을 한다거나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임 봐요. 미쳤죠. 완전 미쳤잖아요. 네. 급등했다가 아주 미친 듯이 하락을 했죠. 네. 그죠? 미친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나 봐 하고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데 명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명분이 없으면은 반등 조금 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네. 명분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 끝났고 네. 너네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근데 그것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너네 이제 더 이상 돈 모을 수 있겠니? 어디서 투자 받을 수 있겠어? 네, 그동안 네, 너무 네. 많이 받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군요. 엄청나게 네. 필요하다며. 되네. 투자를 해주네. 이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요것들 그래서 솔트룩스가 먼저 그런 차원에서 끊고, 먼저 네. 올라갔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들 하나씩 지금 많이 그 AI 관련주, 챗GPT 관련주들이 그런 식으로 오늘 움직임이 꽤나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 오늘 그렇게. 이런 장에서도. 네. 네네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AI 쪽이 네.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젠스황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그룹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네. 메타 이런 몇몇 기업이 모든 AI 투자를 다 하고 있지만 네. 이 다음은 소버린 AI 그룹이다. 소버린 AI는 음. 각 국가가 그러니까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이야. 그래서 미국의 무기를 써. 하지만 우리 긴급할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네. 비축해 놓잖아요. 그쵸.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 당연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AI를 챗 GPT를 쓰든 뭐 제미나이를 쓰든 네. 뭘 할 수 있겠지만 그 각국의 최소한의 그 나라에서 정말 핵심적인 AI는 필요하다라는 거지. 공유할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딱 그 자국만 가지고 삼성에서 바보 같은 애가 임원이라고 해요. 뭐 네. 임원이 모 임원. 연초에 작년 말인가? 작년 말이구나. 작년에 그 챗 GPT에다가 삼성전자 그 프로젝트를 올려서 이거 어때요? 물어봤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물어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용이 다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를 삼성 같은 경우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가 챗 GPT를 못 쓰게끔 차단해 놨거든요. 네. 왜 차단했냐면은 다 내가 이걸 프로그램, 거기서 네. 뭘 물어봐. 그러면은 걘다 그 데이터가 습득해버려. 얘한테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걸 보내면 안 되잖아. 아이고. 나만이 우리 회사에서만 써야 되는 거잖아. 그쵸. 한번 산후 스파이가 돼버린 거 내가 미쳐버려. 이 보고서를 올릴 수는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국가별로 AI를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많이 하는 기업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조그마한 국가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소버린 AI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틈새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강점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이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AI 드론 네. 이런 거 어떤 방위잖아. 방위 산업인데 그거 그쵸. 어떻게
다른 나라랑 공유할 수 어떻게 없지. 공유할 수가 없잖아. 공유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이게 더 간다 안 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틈새 시장을 네. 노려라. 네. 이게 저게 그래서 힌트를 먼저 주는 거예요. 저런 기업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또 오늘 같은 혼란스러운 날 사람들이 멘붕 아니면 그걸 뭐 기가 막히게 정신없어 잘 정신없어. 보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2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역시 남다릅니다. 어쨌든 뭐. 예. 아무튼 그래서 그것들이 네. 이제 미래 세상을 봐야 돼요. 결국에 그쵸. 그래서 분류를 해야 돼. 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통적 강자들, 그러니까 산업이 전통 산업이 아니라 현재까지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 자동차 쪽도 될 수 있고, 뭐 제약 바이오가 그죠 될 수 대형주 중심의 한 부류와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올라가면 네.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이 그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데들에 한 10군데 투자해서 9개가 망해도 한 군데만 성공하면 충분히 뽑아먹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의 한 구역은 그렇게 한 번 시세 터지면 10배 이상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햄버거가 가능할 수 있는 섹터에서 종목들을 좀 분산해서 어떤 게 터질지 혹은 어떤 게 리스크가 있을지 우리가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식의 투자를 좀 해놓는 것도 구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좋을 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AI.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로봇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융합돼서 어떤 또 새로운 창조가 딱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에 우리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엄청 했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 기술적인 공부는 네. 솔직히 1년 내에 3개월이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우리가 작정하고 가르치면 3개월, 6개월이면 돼. 정말요, 최고님? 그럼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차트 공부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신 것 차트 같아요. 공부 같은 거. 가능한데 뭐냐면 가능해, 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또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려. 아, 그러니까 그건 내 이제 머릿속에 넣는 아, 거는 한 이론적인 달은- 건 이론적인 건 한 달 가능한데 되는데 그게 딱 활용해서. 나의 몸에 맞는 걸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그렇군요. 사람은 성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소화하는 데는 이제 이제 어. 자기의 능력들이라서 거기까지는 평균화 시킬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3개월, 6개월이면 충분히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한 평생 공부해야 해라고 하는데 그 평생 공부는 바로 이런 산업 공부예요. 산업과 기업. 이거는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생물이잖아요. 음. 똑같은 이슈인데 언제는 상한가고 언제는 안 오고. 언제는 빠지기도 해. 어려워요, 너무. 그러니까 그 산업이 미래에 주도할 산업이 될 거다. 지금은 꿈틀거리고 있는데 네. 지금은 지렁이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용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거기까지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박이 날 수 있고 주식 투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걸 보는 그 안목 키우는 거 그게 평생 공부예요. 예. 성관을 갖는 게 공부. 와,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은 엄청 존경스러워요, 지금 두 분이. 또 부끄러우신가요? 약간. 전혀 우리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 있어? 뭐였냐면 있어요. 아직 10분 남았거든요. 아니 원전도 아직 얘기 안 했고. 오늘 이벤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비슷비슷해서 맥락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네. 그 원전도 지금 좀 아, 맞아. 어제 원전- 이야기가 네. 그 나왔던 게 그 원전부터 사실은 뭔데? 좀 왔다 갔다 했었죠. 그쵸. 체코 특히나 체코 원전 관련돼서 맞아. 미국, 프랑스 합쳐갖고 막 제기 걸고 그랬는데 그거 네. 하루 만에 아니야, 노 땡 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체코가 아니다. 네. 문제는 체코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 걸고 있으면 차라리 미국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지난번에 체코에 가서 체코 대통령하고 뭐 거시거시고 쿵짝쿵짝 할 게 아니라 예. 미국에 가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바라카 원전 그런 이후로도 지금 뭔가가 걸리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그러니까 MOU예요. MOU 를 강제력이 맺었구나. 있거나 뭐 이런 네. 부분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협약을 가서명 맺었다. 정도가 네. 됐고 어쨌든 미국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체코의 어떤 그 악재도 일단은 쓱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고 그런 데다가 오늘 또 발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우리나라 그 주택 공급을 최대로 늘려보겠다. 연내 발표 다시 하겠다. 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뭐 내곡동 쪽이나 저쪽고요, 뭐 서리풀 지역 그쪽에 또 뭐 몇만 호 이게 2만 호 정도인가 공급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원전 관련된 일자리를 약 11조 원 정도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또 그런 얘기까지 섞여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부분들. 그다음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네. 건설주도 조금 좋았던 것이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 사실 내년부터 네. 그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부동산이 더 쳐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네, 내년, 네, 내후년, 네, 그다음까지 앞으로 3년간 공급량이 서울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늘리겠다.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라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린벨트 풀게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련된 또 종목들이 오늘 조금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 틈새에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네. BHI랄지 여러 종목들이 우진. 강세 움직임을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고 또 올라가면 조금 비중 줄여가면서 왔다 갔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사는 더 빠를 거고 원전은 좀 느릴 거다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막상 원전은 뭔가가 정부에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반대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반대를 하면 우리 탈원전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또 폭삭 주저앉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풀어야 될 법안이나 제재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의 그게 필요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꼭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말씀해 주셨죠. 뭐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뭐 이번 정권에서 어쨌든 간에 네. 의지를 갖고 있으니 괜찮아지고 체코 수주 청신호가 완전히 확정되는 상황이 오면 더 좋아질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원전은. 원전도. 네. 유창희 본부장님 네. 할 말씀 있어 보이십니다. 나무 원전보다는 네. 원전 아까도 말했었고 예. 이제 미국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같이 하락한 와요, 중국, 와 그랬을까요? 같이 하락한 중국. 네. 어쨌든 이게 뭐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중국이 원래는 지난주에 전인대회를 했어야 돼요. 10월 마지막에. 근데 미국 대선 보고하겠다고 해서 미뤘잖아요. 네. 지금 어제 전인대가 열렸어요. 11월 4일에. 네, 그저께 그래서 네. 8일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5일 동안 이제 전인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결론 나왔잖아요. 예. 트럼프 됐다. 바로 나왔기 때문에 실하죠. 중국 이번 전인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최소 한 200조에서 많게는 500 거의 600조 원 가까운 재정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네.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 최대치 뭐 600조가 됐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3조 위안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의 뭔가가 있으면 의외로 화학주 같은 경우 네,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음.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롯데케미칼은 한번 움직였어요. 네. 어저께 움직였어. 롯데케미칼이 어저께 움직였었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튀면 좀 크게 갈 수도 있는 위치예요. 왜냐면 TNC. 네. 최근에 계속 다 다지고 있거든요. 네. 다지고 있기 때문에 스판덱스 만드는 그 회사인데 아, 이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네.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화학주를 보신다면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 또 뭐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맥스. 뭐 펌텍 코리아 같은 애들 약간 화장품인데 화장품, 약간 네. 중국 쪽 이런 기업들이 또 의외로 또 중국 소비주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레깅스도 말씀 많이 그쵸? 해주셨죠. 뭐 네. 브랜드에스포리아 사실 많이 빠져 있는데 네. 뭐 충분히 브랜드에스포리아 길게 본다라면 네. 저는 더 다시 갈 거라 네,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그래서 때. 뭐 조금 다른 레깅스라면 호전 시럽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약간 어찌 됐든 이제 지금 내일은 아마 내 생각에는
트럼프 이슈도 있겠지만 내일이 이제 목요일 또 모레 금요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외로 이제 중국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인대 중국. 관련해서도 네. 한번 지켜보자.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그 의견이 있을 수 뉴스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FMC는 차라리 안 봐도 돼요. 아, 의미 그럼 없어. FOMC 여쭤볼라 했는데 안 봐도 돼요? 의미 없어. 그래요? 그럼 이제 남은 이번 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끝내면 시간이 딱 좋을 것 같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다 했는데? 아, 지금 마지막으로 다 했는데 뭘 또 마지막으로 한 번에 요약을 하고 딱 끝내는 거죠. 이제 5분 딱 남았거든요. 우리 서브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아니 뭐 이제 당분간 그래서 우리가 2016년을 좀 되짚어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뀌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특히 미국 시장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더 올라가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좀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 현대차 기아 같은 거 못 가는 거 보면 네. 실적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판매량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못 가는 거는 어쨌든 그런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네. 나 이제 어차피 다음 대통령 신경 안 써 이제. 우짤. 그죠 이제 네. 우리나라도 단임제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신경 쓰고 그쵸.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몸가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신경을 쓸 텐데 그렇지 그니까요. 않은 대통령이 있었다면 예. 있었는지 있고 있는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하늘의 네. 솟아나 구멍에서 있기를 이- 바라는지 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갈 수도 있다.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를 또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로 튈지 그래서 모르는. 이 트럼프를 한마디로 지금 증권 시장에서 하는 말이 불확실성이야. 너무 새로운 불확성. 너무 대통령이 무서워요. 됐지만 네. 트럼프는 대통령이 확정이지만 트럼프 자체는 불확실성이라서 그래서 잘 봐야 되고, 그래도 한번 시세가 불붙으면 되게 무섭게 갔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돈을 풀어댈 것 같아. 재정 적자를 감안하고 작정하고 풀어대.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네. 거죠. 국채 금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돈 풀려서 또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조금 시장 잘 보시고 시장이 잘 안 보인다 어렵다 하면 월요일 수요일 저녁 저희- 8시에 보고 그렇죠. 미남 주식 구독해갖고 뭔 소리 하나 좀 들어보고 미남 주식 아침 8시 30분 네. 오후 1시 반 해서 저한테 오시면 또 그런 얘기 매일 나누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해 그럼요. 주시니까요. 네네. 네, 미남 주식 또 이번에 업로드 언제 되나요? 저 기다리고 있어요. 월요일에 했으니까 네. 트럼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빨리 해야죠. 아, 빨리 네. 이번 주 남은 이번 한 주 번 안에 더.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면 곧 올라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시간이 또 우리 유채민 본부장님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뒤에 방송이 있으셔서 바쁘셔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치 유캔업 한번 외쳐볼까요? 리치 유캔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수에 봬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봬요.